두 번째 소단원 절대 부등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은요. 실수와 부등식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래서 실수의 기본 성질을 먼저 보시면 일단 A가 실수라고 한다면요. A는 0보다 큰 숫자이든지 A는 0이든지 A는 0보다 작은 숫자가 될 겁니다. 네, 이거는 실수의 기본 성질이 될 거고 A와 B가 둘 다 양수라면 합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가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A가 양수였으면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이 마이너스 A로 바뀌면서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뀐다. 이것도 알고 있는 성질이고요. 항상 이 A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온다. 그래서 실수에서 중요한 성질이에요. 얘를 증명해서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 실수는 제곱을 하면 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기본 성질 중에 증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보시면요. 자, 실수에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A가 B보다 큰데 B가 C보다 큰 거였으면 당연히 A는 C보다 크겠죠. 네, 알고 있는 당연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A가 B보다 컸으면 양변에 C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양변에서 C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리고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C가 양수면 곱해도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C가 음수였으면 곱하고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등식의 성질이었고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부등식까지는 배웠는데 절대부등식이 뭐냐 하면 문자가 분명히 부등식에 있을 텐데 문자에 대입할 수 있는 모든 실수값에 대해, 즉 모든 실수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바로 절대부등식입니다. 문자에다가요 어떤 실수값을 넣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절대부등식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절대값을 취해주면 항상 그 결과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절대값이 절대부등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완전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죠. 얘도요, 완전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고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온 거에 또 양수를 더했어요. 그럼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x, y 값이 무엇인지에 관해 상관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자, 어떤 특정한 문자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은요, 조건 부등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이런 부등식들 있죠. x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주어진 부등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절대 부등식이 아니라 조건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증명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성질들을 이용할 수 있냐면,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라고 한다면 이 B를 이항시켜서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이 앞에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뒤에를 증명하더라도 이 부등식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선택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성질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기본 성질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실수들을 제곱한 거를 더해주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2번도 많이 사용하는 성질인 거고, 자, 실수를 제곱해서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나왔다라는 것은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성질입니다. 다음에 절대값을 제곱한다라는 것은 어차피 절대값을 제곱하면 부호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A 자체를 제곱해도요, 부호는 없어져요. A가 양수가 들어가면 원래 플러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A가 마이너스인 경우, 음수인 경우에는요, 어차피 절대값을 취해줘서 제곱을 하나, 자체를 제곱을 하나, 부호인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절대값의 제곱은요, 그냥 A 제곱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두 개를 곱한 거에 절대값을 취해준 거는요, 어차피 두 개를 곱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0 뭐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요. 어차피 거기에 절대값을 취해주면 결과는 늘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곱해서 절대값을 취해주나, 각각을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곱해주나,
결과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절대값의 곱하기는 떨어뜨려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A가 B보다 컸다고 했으면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면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등호도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을 했을 때 기존에 썼던 부등호를 그대로 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왜 그런 거죠? 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우리가 많이 봤던 친구예요. 완전 제곱식이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자, a랑 b가 어차피 실수인 상황이에요. a, b, c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하면 어차피 실수인데 그 합한 실수를요 제곱하면 당연히 실수의 기본 성질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1번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늘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고요. 2번도요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a-b의 제곱이에요.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죠. 그런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뭐가 써 있냐면 등호는 이럴 때 성립한다, 이럴 때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예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라는 건 이 1번식을 정립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곱을 해서 0이 되려면 a 플러스 b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호는 a 플러스 b가 0일 때 성립한다 라고 말을 해준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라는 꼴로 바뀌는 친구였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가 0일 때만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등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이 0과 같아지는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얘는 a-b가 0일 때가 되겠습니다. 등호 성립 조건도 잘 봐주시고요. 3번 같은 경우는요. 익숙한 형태는 아니지만요. 이 친구가 왜 0보다 크거나 같냐면 얘를요. 실수의 가장 기본 성질인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줬더니 요렇게 만들어진대요. 자, 이 주어진 식이요. 완전 제곱식으로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으로 바뀐대요. 그러면 각각의 항들이 얘 제곱도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친구도 결국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개를 더해준 이 본래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따라서 3번도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 기본 성질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고요. 4번도 마찬가지겠죠. 4번은 지금 부호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3번과 같은 원리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한 예가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봤던 친구예요.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나왔던 친구죠. 이 친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으로 바뀐다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1학년 1학기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배울 때 배웠던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수에서 실수를 빼면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의 제곱. 여기도요.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 된 거니까 실수를 제곱한 것들을 다 같이 합했으니 각각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에 의해서 결국 다 더해준 친구도 결국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각각의 값들이 다 0이 돼야 하는 거죠. a-b도 0이 돼야 되고 이 괄호 아닌 b-c도 0이 돼야 되고 마지막 괄호인 c-a도 0이 돼야지만 이 전체 결과가 0이 되면서 등호가 성립할 테니까요. 여기서 얻게 되는 결과는 A랑 B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B랑 C가 같아야 되고 세 번째는 C랑 A가 같아야 합니다. 자, 등호가 성립하려면 모두 다 이 0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A가 B랑 같으면서 B랑 C가 같으면서 C랑 A가 같아야 해서 결과적으로는 A, B, C가 모두 같을 때 이 등호는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문제 5번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지는 형태 때문에 성립하게 되는 거고 그때 등호는 abc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6번은 보시면요. 이 절대값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더한 결과는 한꺼번에 더해서 절대값을 취한 결과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그 차이는 한꺼번에 빼서 절대값을 취한 쪽이 더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 6번에 대한 증명은 우리가 필수예제 4번을 통해서 왜 이것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에서는 2번을 한번 풀어주시고요. 필수예제 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은요.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해 줘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길잡이를 한번 보시면요. 부등식에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할 때는 A-B꼴로 변형시킨 다음에 이 다음 밑에 있는 모양들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통해서 부등식을 증명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 혹은 실수를 제곱한 거를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 혹은 실수를 제곱한 거에 양수를 더하면 0보다 크다라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성질들을 끌어낼 수 있는 모양들로 바꿔서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게 되는데요. 특히 등호가 있는 부등식에서는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요. 4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요. 우리 이 우변에 있는 친구를 좌변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항시켜 주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부등호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주어진 식인 거고요. 얘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만 결과적으로 쭉 진행을 했더니만 그 결론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4ab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어 라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a-b를 해서 정리를 쭉 했더니만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왔네. 그렇다는 것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다시 이항시키면 a는 b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 길이 잡힌 거죠.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래서 지금 이 우변에 있는 친구를 좌변으로 넘기면서 스타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일단 전개를 해서 써주시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서 4ab를 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동류항이 여기 생겼으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다시 완전 제곱식인 a-b의 제곱이 되네요. 그럼 실수에서 실수를 뺀 거죠. 이 a가 실수고 b도 실수니까 실수에서 실수를 빼면 결과는 실수인데 그 실수를요 제곱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늘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증명이 되었고요. 여기서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이 결국 이 0과 같아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뭔가를 제곱해서 0이 되려면 이 괄호 안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등호는 A랑 B가 같아질 때 성립을 하게 됩니다.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등호 성립 조건도 써주시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문제에서 말한 A 플러스 B의 제곱은 4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되었어 라고 하고 끝내주시는 게 부등식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기본 성질로 접근을 한 게 되겠고요. 2번 문제도 판서 한번 지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요. a,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A-B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친구가 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변을 먼저 써주시고 우변을 이항시킨 상태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자, 스타트를 할 때는 부등호를 써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실수의 제곱이나 실수의 제곱의 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길잡이에서 봤었죠. 요걸 쓰던지 요런 형태를 쓰던지 아니면 실수를 제곱한 거에 양수를 쓰던지 대신 이건 0보다 클 때니까요. 이 문제 조건에선 해당하지 않겠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하나 얘를 쓰던지 얘를 써야 해요.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어떻게든지 묶어줘야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묶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자리를 좀 바꿔서 써봤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자, 얘는요.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써준 상태에서요. 절반의 제곱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할 때 x제곱 빼기 4x라고 하고 얘가 x로 시작을 했으면 x를 보지 않은 x를 제외한 개수인 이 마이너스 4의 절반인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를 더해주고 빼주는 거였죠. 다시 한번요. x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였으면 x는 문자이기 때문에 x를 제외한 상태인 이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4에 집중해서 얘의 절반이면 마이너스 2예요. 그거의 제곱을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는 거였죠. 식의 값이 변함이 없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5는 이렇게 뒤에 붙여준 거였죠. 같은 방법을 적용해보면 자, 이 친구 보시면 a제곱으로 출발하죠. 그럼 a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b를 개수로 보시는 거예요. b를 개수로 보시면 이 마이너스 b라는 개수의 절반이 있죠. 이 절반을 제곱한 걸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줄 거예요. 절반을 제곱한 거는 4분의 b제곱이 되겠죠. 얘를 한 번은요. 더해주고요. 한 번은요. 이렇게 빼준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 헷갈리니까 일단 지우고 이 상태까지 왔으면 지금 이 뒤에 있는 b제곱은 붙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뒤쪽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식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은 여기까지 묶어서 a-2분의 b의 제곱으로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4분의 b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결침 부분까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고 그럼 이 뒷부분이 남았죠. 이 친구는 계산해 주시면 b제곱이 4분의 4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b제곱이랑 만나면 플러스 4분의 3b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다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실수의 제곱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실수의 제곱이 나왔죠. 실수의 제곱이 어차피 양수를 곱한 거니까요. 이 결과들은 각각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온 결과들을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두 번째 길잡이 방법을 사용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도달을 하셨으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까지 분명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 결과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각각의 실수 부분이 0이 돼야지만 제곱해서 더해도 0제곱 더하기 0제곱이 0이라는 결과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a-2b가 0일 때와 얘가 0이 돼야 되죠. b가 0일 때. 그럼 즉 어떨 때입니까? 얘를 먼저 정리해보면 a는 2b랑 같아야 돼요. 근데 b는 0이 돼야 돼요. 앞에 것도 성립하고 뒤에 것도 성립해야 되니까 일단 b가 0이면 b 자리에 0을 넣어주면 a도 0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a와 b가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호 성립하는 조건까지 써주시고 마지막에는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고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등식의 증명은요, 요 길잡이에서 이야기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던지, 실수의 제곱의 합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던지, 아니면 실수의 제곱 플러스 양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사용하셔서 부등식을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